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부여문제TV의 형 김창경, 동생 전순배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최근에 많은 고객분들을 상담을 하고 또 매물을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한 작년쯤에 투자를 했다가 많은 이득을 못 보고 원가 혹은 그 이하로 파는 사례들을 많이 봤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했다면 손해를 안 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관점이 몇 개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빌딩을 매입해야 할 때 조심해야 할 포인트 한 6가지 정도를 가지고 와봤습니다. 요즘에 좀 워낙 2022년도나 21년도만 하더라도 너무 시장이 불장이었었잖아요. 좀 무분별하게 매입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고금리 시기 때 와서 원가로 내놓는 사례가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. 올해 중순까지만 해도 이제 원가에 팔리는 수준이 좀 많았는데 100억에 사면은 100억에 파는 정도였는데 최근에 100억에 샀는데 90억, 85억 이렇게 해서 팔리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. 일단은 하나씩 먼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바로 첫 번째 포인트로 가보시죠. 네, 첫 번째 포인트는 대지평당가의 기준을 2021년도로 맞춰라 입니다. 최근에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. 그런데 2022년도에 싸게 팔린 것도 있고 비싸게 팔린 것도 있어요. 그런데 2022년도 시세에 비싸게 팔린 거에 맞춰서 이 매물 나왔는데 작년 시세랑 똑같습니다. 싸게 나온 겁니다라고 브리핑을 하거나 약간 현혹이 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. 2022년도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제일 금액대가 제일 높은 시장이었고 지금은 사실 좀 약간 떨어지는 시장인데 그때 가장 높게 팔린 금액이 적정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기 때 똑같이 금액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좀 맞는 금액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낮춰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2020년도까지 낮추는 건 너무 좀 싸게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데 2021년 정도까지는 회귀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간혹가다 그 금액에 팔리는 게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출 때 아 작년에 이렇게 팔렸으면 싼 거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2021년도 시세를 보시고 그 기준을 정하시는 게 좀 더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원가에 나온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매각이 됐었던 사례들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. 밸류맵이나 디스크 들어보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. 주변 시세가 비슷한 건물들끼리 어느 정도 매각이 됐는지를 보고 들어가면은 저는 크게 이제 실패를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포인트는 평당가는 2021년도 기준으로 맞추는 게 낫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. 네,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임대 시세를 잘 파악하라입니다. 왜냐하면은 건물을 뭐 통임대라던가 아니면 정말 임차 업종이 한 건물에서 제일 임대료가 많이 나오는 임차인이 들어가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조금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은 평당 임대료를 잘 안 보세요. 이 임대료가 좀 적정 시세라는 걸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간혹가다 통임대인데 평당 임대료가 2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정말 저희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시세거든요. 근데 이 사람들이 2021년도부터 2027년도 동안 장기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 나가는 게 아닙니다. 이 임차인이 못 버텨서 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. 최근에 통임대 문제되는 이슈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임대 시세를 좀 미리 파악을 하고 들어가는 거는 저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만약에 그 임대 시세 파악이 좀 약간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최근 강남의 신축 빌딩 같은 경우에는 평당 임대료가 15만 원이 넘지 않는다라고 그냥 생각을 못 박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 뭐냐면은 건물을 매각을 할 때 리스백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리스백 조건이라는 거는 그 건물주가 임대료를 내고 몇 년 동안 이제 사용한다라는 조항이거든요. 근데 그때 임대료를 조금 높게 책정을 하는 겁니다. 그 아래층들보다 좀 다르게 더 높게 책정을 해놓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서는 임대료 좀 높게 책정이 됐네 라고 생각하고서는 이제 매입을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살까?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정말 많습니다. 그런 사례가. 그래서 이 리스백 조건도 같은 층에 있는 임대료랑 비교를 했을 때 적정한 시세인지도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임차인이 안전하게 임대료를 꾸준히 입금을 할 수 있는 임차인인지를 좀 많이 판단을 하거든요. 저는 간단하게 구글링만 검색을 하더라도 이 임차인의 연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. 세세하게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소한 것들 좀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. 만약에 통임대를 쓴다고 하면 그 업체는 신생업체가 아닌 어느 정도 한 10년, 5년 정도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고 그 재무제표에서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 임차인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임차인의 안정성으로 임차인을 좀 판단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 포인트는 임대 시세를 파악하는 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. 현재 시장에서 결국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이 받쳐줘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. 요즘에 트렌드 자체가 강남에 있는 건물, 낡은 다가구 주택이라던가 상가 건물들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임대 세팅을 하고 어느 정도 금액을 올려서 시세 차익을 보는 거를 많이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중요하다는 맥락 중에 하나가 건물은 임대 수익이 받쳐줘야 된다는 게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있거든요. 왜냐면 이제 그만큼 이 대출을 받고 매입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금리 기조가 막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. 오히려 내년에 총선 전후에 PF
PF 위기도 있고 하다 네네네. 보니까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. 지금 현재 건물을 매입을 할 때 어느 정도 수익이 엄청 고수익일 필요는 없겠지만 나오는 정도의 수익은 있어야 내가 오랫동안 이 건물을 가져갈 때 안정성 있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결국 상업용부동산은 수익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21년도, 22년도에 시세 차익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보신 분들을 매스컴에서 좀 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부분 좀 시세 차익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데 지금 같은 좀 고금리 시기에는 무조건 수익을 최대한 맞추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좀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. 네,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. 건축 기간과 비용은 1.5배 이상은 잡아둬라. 최근에 좀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. 초기 때 계약한 금액이 뭐 5억, 6억에 계약을 했는데 준공 직전까지 와서는 4억 정도가 추가 비용이 더 들어왔어요. 이건 1.5배보다 더 올라간 건데. 1.5배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숫자일 수도 있어요. 왜냐면 리모델링 하는 거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막상 공사를 시작하고 나면은 물론 저기 민원에 대한 이슈들도 있을 거고 건물 내부에 대한 좀 구조적인 부분에서도 항상 문제가 생기고 가장 많이 돈이 나가는 건 이제 구조 보강. 보강을 하는 부분에서 좀 많이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초 예산을 잡으면은 이것보다 더 예비비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. 내가 총 투자 금액을 1.5배에 맞춰서 하다 보면은 그게 추가됐을 때는 결국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점이 있어서 그거는 최대한 1.5배에서 2배 정도는 설정을 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기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해체 감리의 그 기간도 많이 늘어났어요. 감리만 해서 일단 건물 매입을 하면은 그 감리 기간만 거의 한 3개월 잡는 거예요. 철거하는 데까지. 그럼 이제 이 기간까지도 어떻게 보면 대출이자 계속 빠져나가는 시점이거든요. 감리 기간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6개월 만에 뭐 리모델링이 끝난다 이런 얘기는 이제 조금 안 하셨으면 저는 한 8, 9개월 이상은 걸리는 것 같아요. 어떤 건 1년 걸리는 것도 맞고 신축 현장도 2020년도 초기에 잔금을 했는데 23년도 6월에 준공이 끝난 것도 같습니다. 거의 3년 정도가 걸린 거죠. 그 3년 동안 임대료 한 푼도 못 받고 이자만 내고 있다가 공사를 완료한 건데 처음에 건축비가 12억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19억 정도로 마무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래도 지어놓고 잘 팔면 상관이 없는데 그 중간에 여유자금이 없어버리면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. 맞습니다. 다섯 번째, 지구 단위 계획을 꼭 확인해라. 지구 단위 계획은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되게 많아요. 근데 사실 이거는 중개인들이 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알려줘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. 어떻게 좀 개발 행위 제한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토지 이용 계획만 열람을 하더라도 바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. 여기 어떤 지구 단위 계획이 잡혀 있는지. 그래서 이거를 해당 구청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. 이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들으면은 많은 매수자분들이 그거를 누가 확인을 안 하고 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시겠지만 이걸 확인도 안 하고 매입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준주거 지역인데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여기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. 근데 매수자분은 건물을 매입하기 전부터 엘리베이터를 넣고 리모델링을 할 생각을 잡고 있었어요. 근데 엘리베이터를 넣는 건 대수선에 해당이 되잖아요. 근데 대수선은 안 되는 지역인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또 나중에 문제가 돼서 결국에 좀 소송까지 가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여기가 또 이제 개발로 묶여져 있는 데라서 나중에 밀리는 지역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안 하고서는 들어간 좀 사례가 꽤 있다라는 거죠. 그런 부분들은 중개사분들이 잘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빌딩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매입하시는 분들이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리스크는 이제 본인이 이거를 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꼭 먼저 이걸 체크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여섯 번째 포인트입니다. 세금을 체크해라. 이거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간혹 가다가 이걸 체크를 안 해서 너무나 큰 봉변을 본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한번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는 게 광밀억채권역이잖아요. 신설법인 같은 경우가 그냥 서울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개사분들이 이걸 처음에 매입을 하면서 법인이 5년 설립이 언제 됐냐 이런 걸 체크를 한 다음에 중과세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걸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막상 내가 건물 다 사고 잔금할 때 취득세를 내려고 하는데 중과가 된 거죠. 원래는 4.6%가 취득록세인데 이 과밀억채권역에 5년 미만의 법인이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9.4%의 취득록세를 내야 됩니다. 2배가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큰 건데 또 잔금일날 만약에 세금이 5억이 더 나와. 어떻게 마련해요? 근데 사실 이런 사례가 또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저희는 이제 실제로 이런 사례들을 들었기 때문에 매수자분한테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세금이 대수선을 하고 나서도 취득록세를 내야 됩니다. 또 신축을 할 때. 2.2%에 대한 공사 비용에 대해서 취득록세를 또 내게 되거든요. 근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말씀을 못 듣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. 근데 요즘에 사실 강남의 건물들이라고 하면 다 뭐 신축하고 리모델링 하는 경우 상당히 많잖아요. 근데 그 취득록세를 계산 안 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.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. 그래서 이것도 4.6%를
세금을 낸 거랑 별개로 대수선에 관련된 세금도 나간다라는 점을 조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최근에 빌딩 거래되는 걸 보면서 마이너스를 봤던 그런 사례가 좀 있었다 보니까 이때 이런 걸 좀 체크를 했으면 마이너스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차원에서 6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. 사실 이 6가지 항목 중에서 다 지키기도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이걸 또 다 따지면 또 건물 매입이 쉽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유도리를 부려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하고 뺄 수 있는 방향을 좀 빼서 빌딩을 매입하는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. 현재 이제 빌딩 시장이 국면이 살짝 수그러들고 있는 느낌도 있잖아요. 네. 또 2024년도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나름대로 리스크가 줄어들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